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미 지방선거에서 이변이라면 이변이라고 할 수 있는 대단히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소위 트럼프가 포함되어 있는 공화당이 자기의 텃밭에서는 민주당한테 자리를 뺏기고 소위 굉장히 경합을 보이는 곳에서도 민주당에 패배를 하면서 야 이러다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한편에서는 공화당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우려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과연 미국 대통령 바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대선에서 민주당이 우세면 우리가 꼭 사둬야 할 대박 군단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 대박 군단들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요번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발생된 사항들을 보면요. 탄핵 정국 속에서 경합주를 잃고 텃밭에서 참패했다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은요 크게 세 개의 주의 성격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레드 스테이트, 하나는 블루 스테이트, 그리고 하나는 스윙 스테이트, 이렇게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공화당이 아주 우세한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갖고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심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경합주를 일컫는 것이 스윙 스테이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요번에 선거에서 뉴저지하고 그 다음에 미시시피에서는 애당초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당선이 됐습니다. 뉴저지는 민주당, 그 다음에 미시시피는 공화당.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켄터키주에서 이변 아닌 이변이 발생됐습니다. 더군다나 켄터키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공세를 지속적으로 가져갔던 곳인데 여기서 바로 민주당 후보가 현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주지사에서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이거는 내부적인 면을 본다면 지금 공화당 주지사가 별로 인기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는요 이 헬스케어에 대한 그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 공화당 주지사가 헬스케어를 의무화해서 이거를 무효화시킨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의 지지도도 굉장히 떨어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강력하게 지원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애써서 이번에 공화당이 소위 그 켄터키주에서 민주당 후보한테 밀린 것을 그냥 평가절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더라도 보통 우리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로 대선에 대해서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되도록 가서 투표를 하죠. 근데 이 지방선거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는데 요번에 이렇게 관심이 뜨겁게 모아졌던 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내년에 대선을 앞둔 상태 속에서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깊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켄터키주에서 민주당 후보의 바로 현 주지사가 공화당이 자리를 뺏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부각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큰 문제가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이미 여러 차례 어쩌면 이번에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갖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국의 MBC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의 탄핵에 대해서 49% 그리고 반대가 46%, 그래도 찬성이 더 많은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상 대결입니다. 2020년 가상 대결을 봤을 때 트럼프하고 민주당의 웬만한 후보가 다 붙어도 다 이깁니다. 특히 현재 민주당에서 경합에서 선두를 달리는 3인방이 있죠. 조 바이든, 그 다음에 샌더스, 그 다음에 미 상원 의원인 바로 엘리자베스 워런입니다. 이 사람들은 붙으면요. 지금 조 바이든하고 붙으면 거의 한 10%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샌더스 한 화면에 한 5%,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워런도 한 2%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팍스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쪽, 예를 들어서 CNN 같은 쪽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데 여론조사 기관을 보면 누가 붙어도 거의 10% 혹은 8% 정도가 민주당이 무조건 누가 붙어도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의 탄핵, 바로 우크라이나 게이트죠. 이게 우세가 나왔어도 또 팍스조차도 가상 대결에서 트럼프가 밀리는 얘기가 나왔어도 그냥 일부에서는 그러려니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이 앞에 2016년도 대선에서 모든 언론이 힐러리가 우세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나니까 어떻게 됐었어요?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트럼프의 탄핵에 더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가 밀리는 얘기가 나왔어도 그러려니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요번에 이 지방선거에서 뚜껑을 열고 나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소위 텃밭, 레드 스테이트죠. 공화당이 우세한 텃밭에서 결국 민주당이 당선되고 경합주, 특히 버지니아주를 보시면요. 지금 버지니아주에서는 민주당이 26년 만에 상하원 모두를 다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거 트럼프 대통령 이거 정말 대선에 당선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의 주가는 굉장히 싱싱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왜일까요? 이건 여러 차례 넘게 말씀드렸고 이미 다른 채널을 보시면요. 트럼프의 악재가 호재를 낳는다. 그 다음에 시진핑의 소위 후계자 문제. 우리가 보통 이 시진핑을 시황제라 부르고 어떻게 보면 종신까지 계속해서 주석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 시진핑조차도 지난 베이다이어에서 상대적으로 내부에 있는 정적에 의해서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받았다는 거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공산당 일당 독재지만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강력한 파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장점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방, 그 다음에 후진타오와 리커창 총리 중심으로 한 공산당, 청년당, 소위 공천당, 특히 이 공천당이 굉장히 시진핑을 몰아붙였던 것을 이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경제가 엉망이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수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홍콩 문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당시 한 일이 뭐가 있냐면서 강하게 밀쳤던 것이 결국은 효과를 거두면서 한 발짝씩 물러섰다는 말씀을 이미 여러분께 화교방송이라든지 중국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와 시진핑과 트럼프는 서로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아도 미국과 중국이 서로 친하지 않아도 둘 다 맺지 않으면 둘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맺는 게 바로 협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트럼프가 맨날 얘기했던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에도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 있죠. 바로 이런 얘기들입니다. 미국의 상무부가 미국과 중국은 추가 관세를 단계적으로 취소하는 데 동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 내부에서 굉장히 관세 철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면 피터 나바로 소위 백악관 국장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철회 아직 합의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 피터 나바로가 일단 트럼프의 눈밖에 났다는 얘기까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통 트럼프의 목적은 바로 대통령의 재선에 당선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가 밀리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이 뭔가 이걸 조사해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크게 꼽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처음에는 미국이 중국 대립이 났었을 때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이게 너무 길게 끌고 가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이것에 있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죠. 아무리 그 누구를 지지한 자 하더라도 자기 주머니 속에서 돈을 빼내간 사람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이런 관세가 그동안에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이제는 소위 국민들이 사서 쓰는 이런 소비재 물품과 관련됐을 때는 이것은 또 얘기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국격의 문제다라고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도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미국이 과연 세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겠는가? 너무나 소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트럼프의 정식이 돼서 반대 목소리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동안에 트럼프가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또 민주당과의 가상대결에서 밀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앞에서 그것이 역전되는 모습들을 이미 힐러리와의 관계에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믿지 않았는데 요번에 지방선거에서 4곳 중에서 3곳이 민주당에 돌아가면서 이게 어쩌면 정말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우리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요번에 트럼프의 탄핵이 됐을 때 여기 태풍의 눈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 바로 볼턴입니다. 이 볼턴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트럼프의 탄핵에 가장 태풍의 눈이 바로 이 존 볼턴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뭐 샤이한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존 볼턴은 굉장히 보수 쪽에서 존중받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존 볼턴은 이미 대통령도 트럼프까지 4명의 대통령을 거친 베테랑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유엔 대사도 지냈죠. 그 다음에 안보보좌관도 지냈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것들을 바로 트럼프의 측근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존 볼턴이 어떠한 증언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에 대한 이 부분은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현재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탄핵 조사의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들어온 대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정가의 목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미국의 경기 사이클은 우리는 상승 사이클이 31개월입니다. 그리고 하락 사이클은 우리가 얼마냐면 18개월입니다. 근데 미국은 상승 사이클이 66개월, 그 다음에 하락 사이클이 13개월, 더군다나 미국은 슈퍼 사이클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슈퍼 사이클은 언제였었냐면 월남전 때, 그 다음에 IT 버블 났을 때 바로 이때가 미국이 슈퍼 사이클입니다. 슈퍼 사이클은 66개월이 아니라 무려 10년 동안 지속되는 확장기를 의미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경기 확장기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그 최장수 확장기 사이클을 더 길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미국의 경제 이것이 만약에 지금에 추산하면 트럼프가 무난히 재선될 것이다 라는 이런 무디스에서의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살롱이라는 컬럼에서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트럼프가 잘나서가 아니라 민주당 후보들이 너무나 카리스마 없고 너무나 약해서 트럼프가 올해 초선 때보다 재선에 더 쉽게 당선될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난무하는 것이 바로 현재 미국의 정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더군다나 텃밭과 소위 레드 스테이트와 그 다음에 경합지역 스윙 스테이트에서 민주당이 당선된 것은 분명히 트럼프한테는 충격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재택결정해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이게 굉장히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팩트에 기반한 방송이 되기 때문에 증거를 갖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클린턴이 대통령이 있었을 때 바로 미국은 기후 정상회의와 관련돼서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해서 역시 굉장히 클린턴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대통령이 바뀐 다음에 바로 아들 부시 대통령이죠. 아들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미국은 교토 의정서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대통령이 바뀐 그 다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 당선됐습니까? 바로 오바마였었죠.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결국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파리 협정에 당선이 됐었고, 파리 협정에 결국 가입을 하게 됐었고요. 대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파리 협정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은 얻게 될 겁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공화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공화당의 정치 자금줄이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화석연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됐을 때는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굉장히 강하게 추진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만약에 이제 내년에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 만약에 표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한 모습을 준다면 바로 가장 강력한 테마로 꼽힐 수 있는 거, 우리가 속칭 대박의 군대로 꼽힐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를 가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붙었을 때 힐러리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럴 때 국내에서도 바로 친환경 관련된 에너지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풍력 관련된 종목군단들 중심으로 해서 또 태양광 관련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다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런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했던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이 우세가 됐을 때 대박의 군단은 바로 친환경 관련주를 꼭 여러분들이 넣어놓은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관해서 마지막은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굉장히 약세현상을 보면서 밑으로 내갔을 때 이미 여러분께는 소위 마지막 오파도이다 그래갖고 이 시장은 빅마켓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빅마켓도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온다 그래서 유로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스피 기준으로 2150선에서 자꾸만 주가가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중간 마디쯤을 해갖고 이미 제가 3일간 이 앞에 방송을 통해서 얘는 그냥 가지 못하고 한 번 정도는 쉬었다 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 장은 여기서 그냥 꺾이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마디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장이 본격적으로 꺾어지느냐 안 꺾어지느냐는 것은요, 항상 어딜 봐야 되냐면 그 마디존선은 바로 21선의 붕괴 여부입니다. 생명사라고 할 수 있는 21선의 붕괴 여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만약에 밑으로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5일선이 외봉일 때는 이 20선이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완전하게 꺾어지느냐 안 꺾어지는 것은 2선의 이탈 여부, 특히 5일평균 쌍봉 여부, 여기를 봐야 되겠고요. 얘가 주가가 위에서는 두들겨 맞아도 밑으로 내갈 때는 20선이 지지가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고요. 대신 5일선이 쌍봉 영역권 됐을 때 그러면서 2선을 깨고 내갈 때는 일단 여기서 쉬었다 가는구나 라고 대응의 전략으로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의 판도가 바뀔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도 트럼프가 우세한 흐름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태풍의 눈을 누가 쥐고 있다? 존 볼턴이 쥐고 있다. 라는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현재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텃밭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트럼프의 재선이 흔들렸을 때 민주당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대박군단들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분들과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즐거운 투자, 여러분들 성공하는 투자 꼭 갖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장 하반기 대박장이 온다. 하반기 빅마켓이 온다. 라는 거 정말 이번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을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 들어오는 이러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참조해서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